안녕하세요, 슝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방법 중에 주식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주식과 부동산은 모두 훌륭한 패시브 인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인데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무언가 우리에게 더욱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느낌을 주죠. 저 또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의 경우에는 하루에만 제 자산이 최대 30% 오를 수도 있고 최대 30%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 만에 급등 급락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인데요.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느낌을 주죠. 또한 주식의 경우에는 무언가 내가 눈으로 보고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건물이 내 건물인 게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언가 심리적으로도 조금 안정적인 느낌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주식이랑은 다르게 부동산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런 것이 눈에 띄지 않죠. 쉽게 거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주식처럼 매일매일 사고팔고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거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주 짧게는 몇 달, 보편적으로는 몇 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보면 시세가 점차 오른 광경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처한 상황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위기인 코로나 때의 주식시장과 지금의 주식시장을 보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하락을 맞이하곤 하죠. 그렇게 내 자산이 낮아지는 걸 눈으로 보게 되면 조금이라도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매도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동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번 정권에서도 아직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진 않았어요.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전 정권에서는 거의 하루아침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부동산 규제법이 정말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왜 그렇게도 많은 규제가 생겨났던 것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 규제를 할 만큼 부동산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로서 다른 나라 이야기인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서 별로 관심이 없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선 부동산은 정말 필수입니다. 매력적인 투자처고 특히나 미국의 주식시장이 있다면 한국에는 부동산이 아직까지는 확실한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죠. 현재 문제가 되고 지금도 규제가 풀리지 않은 것들은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의 하나입니다. 부동산은 주택 외에도 상가, 토지, 지식산업센터 등 여러 가지 투자처가 있는데요. 다만 주택 외의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가를 매수했는데 만약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가 팔리지 않는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 알수록 돈을 더 벌 수 있고, 알면 알수록 돈을 버는 기회를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공부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고 잃을 확률보다 얻을 확률이 크다면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저의 실거주주택 1주택을 매수하게 되었는데요. 투자에도 분산이 필요하듯이 부동산에서도 패시브 인컴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한켠에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1주택이지만 나중에는 부동산에서도 따박따박 월세를 받는 패시브 인컴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더라도 월세를 세팅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 물건을 투자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 이하의 소형 아파트 물건은 지방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 9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 지방에서 대출이 70%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에 70% 대출이면 6,300만 원의 대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6,300만 원의 금리를 약 3.5%라고 가정해볼게요. 지금의 경우에는 금리가 인상기라 금리가 아주 높아 월세 투자 세팅이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공부해놔야 금리가 인하되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월세 투자 세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서 오늘은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공부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6,300만 원의 금리는 3.5%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1년에 대출 이자만 22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자본금은 9천만 원에서 대출금, 즉 6,300만 원을 뺀 2,7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 2,700만 원만 있으면 9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9천만 원, 1억 이 정도의 거래가 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월세가 약 1,000에 45만 원, 1,000에 50만 원, 많게는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겠죠. 실제 제가 투입하는 자본금은 2,700만 원인데 여기에 보증금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증금 1,000만 원, 즉 2,700만 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회수하기 때문에 1,700만 원이 내가 진짜 투자한 실제 투입 자금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을 계산해 볼까요? 월세가 45만 원, 그리고 한 달에 월세가 45만 원이면 45만 원 곱하기 12달을 하면 540만 원이란 돈이 나옵니다. 540만 원이 이 아파트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연소득인데요. 그러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6,300만 원의 이자, 즉 대출 이자가 연에 220만 원입니다. 그러면 540만 원 빼기 220만 원은 320만 원이 실소득인 거예요. 대출 이자를 갚고 남은 돈이 진정한 순이익이라는 말이죠. 그 순이익이 32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투자금은 1,700만 원이 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320만 원 나누기 1,700만 원을 해보면 약 18%라는 수익률이 나옵니다. 무려 9천만 원의 아파트로 18%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취득세, 부동산 복비, 기타 차비 등을 제외한 시뮬레이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처가 어디 있느냐고 저에게 묻기보다는 이러한 방식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월세 투자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로 수익률이 20%가 넘는 매물들을 보면 당장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현재의 경우에는 아파트 투자 이런 월세 세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세금 공부도 해야 하고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차근차근 저와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부동산, 주식,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